안녕하세요. ASC 어학원에서 AP 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써니킴입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강의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공부한 거 포함해서 10년 정도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은행 삼성화재에서 일을 하고 MBA 갔다 온 후에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강사로 일을 한 지도 벌써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자, 그럼 제가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강의를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경제는 경제와 원론 수준의 이론이 된다는 건 어머님들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시험은 크게 마이크로, 매크로 두 과목으로 나뉘지요. 두 과목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험의 구성은 객관식은 70분 안에 60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주관식은 50분 안에 3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 점수에 미치는 포션이에요. 객관식이 70% 정도 차지하고 주관식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객관식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덜 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객관식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가 공부 더 많이 안 한 거야 라고 제가 지적해 주지요. 그래서 항상 아주 디테일하게 개념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AP 과정, IB 과정에 맞는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게 강사의 몫이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라는 겁니다. AP 경제학과 IB 경제학 제가 두 과목을 가리키는데 엄연히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가리키더라도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형 보이죠?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봐서 이론만 본다라면. 하지만 공부하는 어프로치까지 본다라면요.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AP 경제는요. 우리가 이론을 쫙 배워요. 그럼 이론을 막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어프로치도 얘기해주면서 막 이론을 이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도출된 결론으로 문제를 푸는 게 AP 경제학이라면 IB 경제학은 똑같은 이론이어도 그 도출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를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IB 경제학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가르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강의 스킬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AP 경제학은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걔네들이 제공하는 내용에 맞춰서 깊이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어프로치하는 방법도 달리 IB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된 강의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저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 아니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학 이슈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 도출되었을 때 그 이론을 던져서 아이들한테 이론을 막 읽혀요. 텍스트북을 막 읽으라고 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쵸? 근데 경제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얘기, 이거든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야. 저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그냥 할머니인 줄 알아? 아니야.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할머니야. 저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저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실까? 저 기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 중국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어프로치를 해주면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럼 강의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인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래서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이래서 회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물건을 프로듀싱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지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경제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신기하지요? 제가 매스터시도 가르쳤었는데 제가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고등학생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전공자들이 가르치는 수학만큼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강의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운 경제학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까먹어도 나중에 시험 직전이야 그때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줬었잖아 라고 하면 그 기억이 빵 떠오릅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게 아이와 선생님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카톡하고 어떻게 하고 있니? 시험 점수는 어떻게 나왔니?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처음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거구나. 이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마음이 오픈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결과가 따라와요.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서로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한다. 강의가 끝나더라도 서로 카톡 받고 어떻게 하고 있니? 시험 직전에 다 전체 단톡 메일 보냅니다. 그래서 리뷰하는 방법 이렇게 하자. 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면 또 아이들은 그에 대해서 저한테 또 좋은 결과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강의를 누가 들어야 되냐? 당연히 학교에서 GPA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쵸? GPA를 수강하고 있지 않으나 5월달에 AP 시험을 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대학에서 경제경영을 아니면 소셜사이언스 사회국제 이런 거 전공할 거야 하는 친구들한테도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워서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대학생 가서 친구들 다시 연락 와요. 수업해 줄 수 있냐고요. 아니 쌤은 대학생 강의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그럼 저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크게 스텝은 3가지로 진행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를 어느 정도 완성해야 돼요. 개념 강의는 당연하고요. 겨울방학 때 기본 개념 강의 당연히 100%다 완성을 해야 되고 추가로 지금 경제학이 2과목이잖아요. 2과목 다 하기가 어려우면 1과목이라도 문제풀이는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마이크로를 했어요. 저번 가을 시메스터에 마이크로를 했다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마이크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다음 시메스터에 할 매크로 개념 강의를 들으면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하나는 문제풀이, 하나는 개념 강의 이렇게 듣는 거 강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봄방학 때 크게 또 문제풀이 강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못했던 문제풀이는 그때 해도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강의는 4월, 5월 직전에 하는 파이널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때 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5점을 다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과 이번 겨울에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공하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ESC 어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요.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